오늘은 중고 거래를 할 겁니다. 이 컵을 팔고 새로운 컵을 살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 산다고요? 아니 다 왔는데? 아 그럼 거팝이 주세요. 거팝이 어떡할 거야?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대상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스포츠 스테이킹입니다. 컵 거래는 스포츠 스테이킹의 문화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테이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글이 중고 거래 글인데요. 물론 필요 없는 것들을 팔고 필요한 것을 싸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스포츠 스테이킹은 정말 좋은 취미인데 이런 거래를 하다가 생기는 안 좋은 일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속상해서 이 컵을 접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찍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이쪽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중고 거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적게는 10만원대, 많게는 5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했지만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컵 거래에 대한 제 의견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팝이의 진실입니다. 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사람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거팝이인데요. 과연 이것을 내야 될까요? 사실 거팝이라는 것이 법률 용어에도 없고 합의를 했다 한들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주고 버텨도 그만이라는 거죠. 다만 거래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는 등 두 가지의 약속을 한 번에 어긴 그 사실은 평생 따라다니겠죠. 두 번째, 거래 파기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거팝이는요 받을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약금은 거래하기로 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로 한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판매하기로 한 사람이 판매를 거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금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효력도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총 거래 금액의 10분의 1, 그러니까 약 10% 정도를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 거래 금액의 10분의 1도 미리 못 내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계약금을 걸고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거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거래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구매자들의 요청도 무시했겠죠. 그 과정에서 소진된 기회비용을 계약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구매자는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파기하게 됐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했으니까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반대로 판매자가 어길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래할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해도 될까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참 이상하게 처벌이 강한데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면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불량한 사람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기소 처리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주거나 반대로 돈을 받고 물건을 안 주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독 소송이라면은 미성년자 혼자서도 소송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또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조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겠지만 거기까지 갈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거나 물건을 주는 시기를 늦추는 경우에는요,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물건이 없는데 있는 척 또는 돈이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일부러 물건을 받는 경우 그런 고의적인 의도가 보인다면 사기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10대여도 적발되어서 처벌받으면은 소년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함부로 치는 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 스토커들끼리 다투다가 결국에 부모님이 개입을 해서 뭔가 꼬이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열심히 즐기던 취미를 포기하거나 상처받거나 또는 그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원리 원칙대로 판단해서 만약 자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무리해서 감싸기보다는 가능한 선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취미생활 그리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막 우겨서 그 상황을 모면할지라도 이미 그 친구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을 몽땅 잃은 상태일 겁니다.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이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은 더 무겁고 막중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상대방 아이 또는 그 아이의 부모와 언쟁을 하다가 말실수를 해서 격한 말이 나오는 경우 이미 녹음이 되어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녹취가 아니고요.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원리 원칙대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격했던 10대 스테커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스스로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어울려서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진심 어린 부모의 사과만큼 가치 있는 인성교육은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컵 거래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계약금을 걸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제가 설명문에 양식을 적어 놓을게요. 마음에 든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만약 이런 양식도 작성하지 않고 거래금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 파기를 당한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래를 진행한 책임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래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애들끼리 몇천 원씩 거래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스포츠 스태킹도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스포츠예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끼리 축구용품을 거래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문제가 될 수 있듯이 스태커들끼리의 컵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구성원들의 신뢰가 쌓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이 이어져야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정말로 프로페셔널 스태커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중고 거래를 양심껏 잘하고 있는 스태커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몇몇 비양심 스태커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속상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성숙한 스태킹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신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